상당히 신중한 전략적 선택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지만 죽는 거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그 연원을 따지자면 의외로 미국의 책임이 커 보인다니까요.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자주포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며 가치 외교를 강조해온 한국이 서방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또 6.25 전쟁을 우방국들의 지원하에 극복한 우리로서는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미국 주도의 나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러시아,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주저하고 있었는데 최근 미국이 포탄을 사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포탄을 사는데 왜 문제가 된다는 거냐?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155mm 자주포용 포탄 재고가 줄어들자 한국에서 10만 발을 사들여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공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러시아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이 말씀이죠. 살상용 무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 미국의 포탄을 팔더라도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 금지라는 조건을 달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 마련의 유일한 길은 군사 지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과 나토의 얘기지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허지부지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그저 선진국의 무기 업체들 말고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명분 없는 싸움에 끼어든다는 게 아주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0일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을 지금 끝내야 하는 시점인데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자신의 이 하락한 미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난도 나와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에 우크라이나도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면서 전쟁 계속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지금 고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얻을 게 없는 소모전을 그냥 지속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종전을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확전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지만 죽는 거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10만에서 거의 15만 명이나 사상자를 내고 있어요.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에 이르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죠. 이런 비극을 지속시킬 무기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 절실한 건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게 맞습니다. 1년 전이죠.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미국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그 연원을 따지자면 의외로 미국의 책임이 커 보인다니까요. 미국의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토를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서독 중심의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지요. 1990년 통일 독일이 나토에 머무는 것을 소련이 양해해 준다면 나토는 독일 넘어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고르바초프에게 아주 분명하게 했고 약속을 했고 이건 문서로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클린턴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폴란드 등을 나토에 가입을 시킨 거예요. 1999년의 일입니다. 옐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클린턴이 사과했답니다. 동유럽 출신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신냉전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린턴을 이은 조지 W. 부시 그 아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서방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요.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구소련의 이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물론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긴 하였지만요. 이후 러시아와 갈등 국면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과거의 소련 연방국이자 러시아 코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수용하려고 했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던 거지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책임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해왔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역설을 했죠.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지켜보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리적으로 한국이 무기를 보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뭔가 흐릿한 희망 같은 걸로 유혹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재건 사업을 한국이 독차지할 리도 만무하고 무기 수출로 러시아와 척을 지면 265억 달러, 그러니까 34조 원이 넘는 한러 무역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잃는 게 더 클 가능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4강 중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사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중국 외에 남북한 간의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칼로 쫙 시원하게 베듯이 그래 무기 지원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상당히 신중한 전략적 선택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